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장이 그래도 1%가 넘게 반등 나와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외국인도 컴백을 해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우리 시장이 뭐 고간에서 인심 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좀 주식이 오르면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이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뭐 모처럼 좋은 월요일을 우리가 이제 보냈어요. 보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흔들렸었던 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이제 매수 기조로 들어왔죠. 그래서 양시장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일단은 가장 좀 고무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단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그 전일 시장 요약할 때도 일거리를 덜었습니다. 그 전에는 오르는 거 따로 빠지는 거 따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는 뭐 대부분의 업종이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후련한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나오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트럼프라는 인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들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중에 유독 강한 섹터의 특징이 뭐였냐면 미국 대선 변수에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애들이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밸류업. 또 하나 꼽자면 바이오. 뭐 바이오는 양수겸장이라니까 민감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이 더 강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되돌림 작용,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이제 매크로 쪽의 여러 가지 변수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신경을 쓰는 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확실히 그 대선의 민감도가 낮은 종목 군단들의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었거든요. 그 안에서 밸류업 네. 이제 관련주, 최근에 은행주들이 이제 대표 주자들이죠. 신한지주도 그렇고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밸류업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밸류업은 제가 투자의 맛을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는 이슈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이제 개념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밸류업 하니까 그냥 뭐 은행주 오르고 이제 지주사 오르는 뭐 그런 테마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이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새겨 보신다면은 우리 시장의 어떤 고민거리도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밸류업의 대표 섹터라고 하면 여전히 뭐 금융 섹터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어제 신한지주가 그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무려 10%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금융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 역시도 장중에 5%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좀 신고가를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신한지주의 그런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상반기에 금융지주사의 또 순이익이 또다시 뭐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 때문에 또 뭐 배당 확대라든지 네. 또 다른 어떤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제 그 이번 정부에서 그 유독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굉장히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금융주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가장 잘 먹히는 사실 섹터. 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주사도 일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어제 현대차의 반등도 사실은 이제 좀 밸류업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동반 상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융주 쪽이 지금 그런 어떤 밸류업에 대한 약발이 제일 잘 먹히고 있고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시장 전반에 확산이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하니까 금융주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만 국한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시장의 밸류업이 일어나야지 뭐 우리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덜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업은 사실은 우리 시장에 참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고민과 숙제를 던져주는 그런 화두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럼 왜 유독 그 은행주가 밸류업이 잘 먹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게 궁금해요. 예, 주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비중을 보면 일단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기업의 우리 시장의 어떤 이 고질적인 그 어떤 특징이 뭐죠? 대주주는 곧 오너라는 인식. 네. 그런데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지금 대주주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주가는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 외국인들에게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가 오르고 배당 많이 받는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실은 엘리어트 펀드나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뭐 SK나 아니면 이제 뭐 바다 건너서 뭐 애플 등의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라 하면서 이제 그 주주 행동에 나섰다는 이런 이제 그 소식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뭐 배당을 확대해라,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라는 그런 관성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등에 업으니까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지주사들이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러니까 약발이 잘 듣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은행주 이외금 왜 다른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밸류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물론 대형주군에서는 삼성물산, 뭐 현대차 아니면 지주사들이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밸류업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종목의 재무 현황이에요. 자, 최근에 이익이 폭증을 했죠. 네, 이익이 엄청 폭증을 늘었네요. 했어요. 예, 이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뭐 아니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PBR이 아니에요. PER이 1.31배입니다. 예. PBR이 0.4배.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무려 61%.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너가 60% 이상을 들고 있다. 이런 계산이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불과 2,500억밖에 안 된다. 이거 뭐 너무나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부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저런 어떤 재무 상황이라면 안 살 이유가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근데 왜 이 종목의 주가가 잘 오르지 않을까? 금융주는 아닌 거죠. 그렇죠. 금융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기업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60%가 넘지만 나머지 지금 40% 가까이는 일단 일반 개인 주주나 소액 주주란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평가 아니냐, 회사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느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저 대주주가 주가가 올라서 자기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기업 설명을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이 사실 중소형주 단에 즐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가끔 테마로 한번 시세 주는 정도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죠. 지금 저 종목도 뭐 제가 종목 명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저거 대한거래 테마의 한 종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거죠. 근데 대한거래 테마로 잠깐 주가 올라갔다가 제자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 기업은 진짜 밸류업이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밸류업 필요한데 스스로 안 하잖아요. 스스로 안 하면은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푸시를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보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K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안 가도 되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밸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금융지주회사 아니면 뭐 지주회사 아니면 뭐 특정 종목으로 뭐 현대차나 뭐 삼성물산 요 정도만 떠올리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금 그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기업들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탐방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럼 기업 탐방을 다니니까 전화해서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탐방을 한번 가고 싶은데요. 네.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하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 버젓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소형 그런 어떤 그 우량 가치주들이 저런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도입이 되는 좀 네.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금융지주사 쪽으로 이렇게 좀 치중돼 있는 밸류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런 쪽,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밸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이렇게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신한지주가 어제 자사주를 5천만 주를 소각한다고 했어요. 5천만 주인데 얘들의 지금 상장 주식수가 5억 주입니다. 한 10% 정도. 10%죠. 그래도 되게 시장이 얼마나 신기한 곳인지 아십니까? 신한지주가 어제 딱 10%만 급등했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사주 10%를 소각하니까 딱 산술적으로 직관적으로 10%의 주주가치 재고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재빠르게 거기까지 가격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한지주는 여기가 어쩔 수 없는 이제 정고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강력한 주주환원이 나와야지만 이걸 뚫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은 그쵸? 일단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비중 챙겨야 되는 시점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주주 가치가 10% 제고되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어제 장중에 딱 10% 거기까지 계산상으로 딱 하고 윗골이 딱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지주사들 쪽은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주조하는 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좀 약간 이제 주가가 탄력 있게 더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업 쪽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삼성물산 이것도 이제 밸류업주로 대표주로 거론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는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을 이제 저는 최선호주로 여러분께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 삼성물산으로 한번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일부러 밸류업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사주가 8.79%가 있어요. 그리고 KCC에서 9.5%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예. 자, 국민연금도 거의 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너 이외에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들 쪽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겠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삼성물산의 주가에 좀 변수로 작용했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제 종결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의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오너의 이익과는 지금 이제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논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저평가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이외에 다른 어떤 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삼성물산도 좀 이 어떤 밸류업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비금융지주 회사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 최선호주로 제시해 드린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밸류업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진짜 길게 네. 딥하게 풀어주셨는데 말씀 주셨듯이 사실 금융주 그리고 금융지주 쪽으로의 그 모멘텀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의 온기 확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 금융주는 일단은 네. 매운맛으로 네. 지정을 해주신 거고요. 삼성물산 현 시점에서 최선호주 보통맛, 순한맛으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바지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어요. 그 안에서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 아픈 손가락으로 네.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움직여주고 있고 어제 삼성전자 반등,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컴백 속에 뭐 2% 가까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내린 거에 비하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반도체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데 뭔가 후련하지 않은 게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가 좀 시원하게, 물론 2차 전지도 좀 올라가 줘야 되겠지만 반도체의 반등이 생각보다 후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좀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은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 이틀 동안 그래도 2.5% 넘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돌려세우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달 여전히 지금 16%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아래 거는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입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렇게 좀 하락하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전기전자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도 이번 달에 지금 4.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반도체 쪽이 좀 무거운 모습이기는 한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월 하반기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부각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로 이제 차익 실현 어떤 이 매도의 어떤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흔들렸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리는 이런 구간에서도 반도체가 후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또 이번 주에 이 매크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집중이 돼 있죠. 일단은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있고요. 내일 밤에 메타의 실적이 있고, 그리고 8월 1일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또 하나 여기에 이날이 FOMC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빅테크 실적하고 FOMC에 대한 어떤 그런 관망 심리가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에 좀 관망 심리를 좀 아무래도 좀 증가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은 좀 자율적으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좀 여전히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빅테크 실적이나 FOMC에 대한 어떤 관망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점검 도와주셨고 빅테크 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방향성 체크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반도체 다시금 하반기 주도주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의 하반기는 좋게 보는데, 근데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자, 요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SK하이닉스와 코스피 전기전자는 121선 지지 시도를 했습니다. 업황선이죠. 업황선을 121선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121선 근처에도 안 가고요. 지금 실적선인 61선에서 반등이 나오죠. 뭔가 다르죠. 삼성전자는 적어도 실적 걱정은 안 하는 거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HBM3에 대한 어떤 향배에 따라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 이번 주에 발표 안 하고요. 8월 말에나 발표해요. 그러니까 시차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이 빨리 발표되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뭐 HBM 그 관련한 쪽에서는 뭐 일부, 그러니까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공급이 좀 이제 늘어나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도 뭐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이 HBM3라는 업황선을 건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HBM3랑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안 건드리는 거고요. 실적선은 이제 지지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향방은 8월 1일에 있을 애플 실적이 그걸 좌우한다고 봅니다. 애플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반도체 논리가 이제 정말 그 이제 전향적으로 바뀌느냐. 이제는 그동안 이제 그 B2B 위주의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HBM3 논리였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아직 개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 그래서 전 여전히 반도체 쪽은 하반기에 주도 섹터의 자격을 여전히 좀 보고 있고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기, 아까 AI팩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LG전자 이 세 개 뭐 위주로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선호주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까지 챙겨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어떻게 좀 표정을 지어줄까도 궁금하긴 한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지난주 변동성의 되돌림 시도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바이오가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어제처럼 오늘 장렬님은 뭐 사야지 하면 일단 바이오 쪽이 먼저 좀 눈에 가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네. 좀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논리로 인해 가지고요. 뭐 이번 주는 반도체 쪽은 좀 박스권 쪽으로 횡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에 좀 그런 시각으로 좀 오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왕고래 어제 갑자기 뭐 급등 나왔잖아요. 네. 아람코도 주말에 이제 투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대왕고래도 오늘 연속적으로 시세 한번 더 나올까요? 대왕고래는 제가 조정받을 때 전에 한번 다뤄드리면서 이제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조정 시에 사놨다가 네. 나중에 이런 일정 부각되면 그때 이제 그 이 급등할 때 그때 이제 나눠서 이제 챙기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제 한 번 정도는 좀 챙겨줬어야 되는 날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난다고 하면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너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포스코 인터 쪽이 조금 더 맛이 좀 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까지 짧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